안녕하세요. 반려동물에 대한 궁금증을 쉽고 간단하게 알려드리는 우리 동네 수의사 권기범. 전 성권입니다. 오랜만에 정말 나오셨는데 오랜만이네요. 3개월 만에 출연한 것 같은데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뭐 별일 없이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혹시 그럼 오늘은 어떤 주제로 우리 한번 촬영을 해볼까? 저희가 이제 네. 오늘 얘기를 해보고 싶은 주제는 수의사는 밖에서 어떤 형태로 이제 존재를 하는지 그걸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의사들 직업이라고 하면 수의사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직업이지만 그 안에서도 다양한 세계가 있을 건데 그렇죠. 큰 틀에서는 이제 임상수의사, 두 번째는 비임상수의사가 있는데 임상수의사는 임상수의사는 보통은 소동물, 그 다음에 대동물, 그리고 산업동물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데 뭐 대동물이라고 하면 보통 뭐 소 같은 진료를 보시는 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소동물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작다, 작은 애기들이라고 해서 소동물이라고 하는데 개나 고양이, 뭐 그 다음에 기타 햄스터라든지 이런 특수동물들을 하시는 분들을 이제 소동물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분류가 있으면 이제 산업동물 수의사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돼지나 닭이나 오리 이런 이제 산업동물과 관련된 수의사에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을 산업동물 수의사라고 하는데 임상수의사에 재직을 하고 있다,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소동물, 대동물, 산업동물 보통 이렇게 많이 나누죠. 비임상 수의사는 보통 또 보면 크게는 공무원 수의사분들이 가장 많이 차지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제약회사에서 뭐 연구를 하시거나 아니면 약품에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뭐 정말 드물게는 뭐 직접 생명과학 관련해서 뭐 벤처기업 운영하시는 분들도 있고 정말 다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얘기 드렸던 이런 카테고리를 볼 때 어쨌든 임상 수의사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 거는 소동물 수의사, 그 다음에 비임상 부분에서 가장 많이 차지한 거는 공무원 선생님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한번 어떤 차이점이 있고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는 다시 졸업하시고 다시 수의사 면허를 딴 직후에 진로를 택한다 하면은 혹시 임상과 비임상 중에 어떤 걸 택하고 싶으시? 사람이 누구나 똑같겠지만 자기가 못 가본 길을 약간 미련에 두듯이 한번 공부만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 물론 제 생각에는 이 수의사라는 직업은 소동물을 하던 뭐 임상을 하던 비임상을 하던 일단 힘듭니다. 일단 3D 직업, 그렇죠. 더티, 디피컬트, 덴저러스 3D 직업인데 공무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뭐 그 저희가 동사무소에서 보는 그런 서류 업무를 하시는 그런 분들이 아닌 뭐 현장에서 정말 실효체지도 하고 뭐 소나 닭 이런 뭐 혈액 검사도 하고 동물과 관련된 전염병에 대한 것들을 방역도 하고 하는 건데 사실은 그래도 소동물이랑 비교를 해보면 삶의 질은 그래도 조금 있습니다. 왜냐면 결국 이제 공무원 선생님들은 뭐 월화수목금 출근, 토일 휴무, 그다음에 뭐 설, 추석, 공휴일 이런 데 다 쉬시니까 사실 저희가 지금 뭐 주말이나 이럴 때 못 쉬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쨌든 노멀하고 정말 평범한 삶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평범하게 정말 살 수 있다라고 하고 자기 자아 실현을 하고 뭐 전공을 살리면서 뭐 공직에 같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저는 임상 수의사를 하지 않을까. 소동물 임상이 아니더라도 대동물 임상을 해보고 싶긴 하지만 뭐 그런 임상을 해야 하지 않을까. 왜냐면 공무원은 사실 비임상 쪽은 저는 학부생 때 전염병실에 있어서 실험도 많이 해봤었고 졸업 논문 쓸 때도 참여도 해봤었고 공무원 생활 같은 경우는 뭐 검역 본부 검역도 있을 거고 뭐 아니면은 성원님께서 계셨던 시루 채취하고 이런 이제 방역하는 업무도 있을 거고 저는 공방수 때 있었던 시군구청에 있듯이 그런 업무도 해봤는데 일단은 너무 힘들었던 게 시군구청에서 이제 공무원 수의사로서의 주요 업무는 방역의 예방에 해당하는 업무가 대부분이 치료라기보다는 그렇게 되니까 살처분도 나간 적이 있었고 근데 어쩔 수 없이 질병의 전파를 막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목적이긴 하지만 거기서 나오는 정신적 스트레스 심리적인 것도 너무 심했고 그리고 실제로 방역직 수의사 선생님들은 전부 다 주말에 쉴 수 있는 거는 맞아요. 단 전제 조건은 질병이 없을 때 안 터졌을 때 질병이 터지면은 임상 수의사랑 똑같은 삶을 사는 거랑 큰 차이가 없다. 휴일 없고 밤낮 없고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는 뭐 생활 패턴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보람이 조금 더 임상 수의사 쪽이 뭐 아픈 아이들을 좀 더 가까이서 보는 게 조금 더 의미가 있지 않나 해서 조금 임상 수의사 쪽을 하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혹시나 나중에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네. 왜 아빠는 주말마다 없냐? 네. 아니면 왜 우리는 명절마다 할머니 집에 못 가냐? 라는 핀잔을 듣는다면 기분이 어떠실 것 같으신지. 쉬는 날 병원을 데리고 와서 얼마나 치열한 삶의 현장을 가지고 있는지 현장 체험 학습으로 시켜줘야지 그런 투정을 다시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성 원장님 이제 결혼하셨는데 네네. 사모님께서 이제 주말에 가는 거에 대해서 근데 뭐 저도 와이프가 어쨌든 일반적으로 뭐 월화수목 네. 금 하고 뭐 퇴근 하고 그 다음에 뭐 휴무 하는 직업이 아니라서 네. 서로 사실 임상에 있기 때문에 서로 그런 부분은 이해가 되고 네. 하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나 나중에 애기가 있으면 혹시나 그런 얘기를 하지 않을까. 형수님 때문에 말씀하시 곤란하시면 진료실에서 청진기를 흔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혹시 단점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임상수의사의. 임상수의사의 단점은 아무래도 워라벨이 챙길 수 없다. 뭐 실제로 추석 때 집에 못 간 지 이제 4년 차가 돼갑니다. 원장님 4년 차가 돼갑니다. 4년 동안 설 추석 때 집에 가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설 추석 때 진짜 아픈 아이들이 많잖아요. 많이 오시죠, 많이 오죠. 대부분의 병원들이 문을 닫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 병원은 24시간 365일 문을 항상 여는 수의사가 언제나 있는 병원을 못 1초도 돌아가기 떠나지 때문에. 않는 병원. 맞습니다. 그래서 1초도 누가 떠나지 않아야 합니까?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아픈 아이들이 오면은 저희가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뭐 어찌됐건 간에 서울에서 오시든지 뭐 대전에서 오시든지 부산에 오시든지 고향을 왔다가 아이들이 의도치 않게 아플 수도 있는 거고 오다가 사고 날 수도 있는 거고 누군가는 봐야 되는데 그게 저희가 되는 거죠, 그렇죠? 사촌 강아지들끼리 물고도 많이 와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어쨌든 또 나름 삶의 보람을 느끼고 있긴 하지만 한 번씩은 집에 계신 저희 어머니가 생각나는 그런 삶을 보내다 보니까 그게 아마 유일한 단점이 아닌가. 워낙 좀 치열하게 사는 것 같아요. 치열하게. 맞아요. 정말 뭐 다른 일반적인 뭐 회사원이나 뭐 다른 진짜 정말 일반적으로 노멀하게 정말 그런 직업을 가진 분들이랑 조금 그런 분들이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을 만큼 왜 이렇게 사냐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저도 뭐 친구들이나 주변에서 왜 이렇게 사냐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을 만큼 그분들이 보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을 만큼 정말 치열하게 사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도 어제도 1시간도 못 잤습니다. 쓰러진다 진짜. 저는 이제 공무원으로 생각을 해보면 단점이라고 하면 사실 뭐 임상 수의사라고 하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예를 들어서 정말 병원이 잘 운영이 되거나 했을 때 뭐 여러 가지 뭐 부의 축적도 있을 수 있을 거고 정말 뭐 개인적인 성취감도 있을 수 있을 건데 공무원의 단점이라고 하면 물론 이게 좀 지루한 그런 삶 같은 게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저는 많이 봤었어요. 왜냐면 항상 정해진 각본, 정해진 그런 틀 안에서 이제 생활하고 뭐 특별하게 뭐 다이나믹한 것도 없고 사실 그 안에서 그냥 하던 것만 하는 느낌으로 삶에 물론 그 안에서 보람을 찾으시는 분들은 정말 많겠지만 약간 좀 지루하다 아니면 조금 그런 좀 일상이 매일매일 반복되는 게 똑같다라고 하시는 분들 좀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단점이 아닐까 싶고 그리고 사실은 큰 단점도 다른 부분은 뭐 어쨌든 월급은 항상 정해져 있다. 뭐 내가 일을 더 하든 적게 하든 뭐 물론 뭐 추가 수당 이런 것도 있겠지만 사실 크게 변동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진짜 말 그대로 평범한 뻔히 이제 예측이 되는 그런 사실은 월급을 받는 경우가 많죠. 평균적으로 비슷한 나이에 공무원과 임상수의사 월급을 따지자면 몇 프로 정도 차이 나요?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는 네. 처음에 시작은 분명히 공무원이 높을 거예요. 아 진짜요? 네, 처음에 시작할 때는 공무원이 높은데 수의직 공무원. 수의직 공무원과 그 다음에 일반 인턴으로 딱 들어갔다. 네. 근데 이게 뭐 공무원분들은 아마도 호봉에 따라서 조금씩 이제 올라가는데 뭐 임상수의사도 근데 이게 뛰는 게 확실히 확 뛰긴 해요. 대신 문제는 뭐냐면 임상수의사는 무조건 한계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천장벽이 정해져 있다는 거고 뭐 공무원은 조금씩 계속 뛴다는 건데 그래서 보통은 한계점에 도달했을 때 보통 뭐 병원에 계속 남아서 좀 계속 높은 월급을 받으시거나 아니면 그때 보통 개원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임상수의사의 그 페이의 가장 큰 차이점은 할 수 있는 만큼 받을 수 있다는 거.
자기가 이제 할 수 있는 수술이 많고 뭐 심장 초음파를 볼 줄 알고 중환자까지 관리가 가능하면은 페이는 당연히 거기에 맞춰 올라갈 수 있지만 또 할 줄 아는 게 없다고 하면은 사실 페이도 선에서 떨어지거나 성장하지는 않아요. 말 그대로 이제 능력에 따른 협의이기 때문에 개개인별로 너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전반적으로 보면 처음에 시작은 공무원보다 무조건 적으나 임상 같은 경우는 나중에 뛰는 거는 헉헉 뛰는 게 보인다. 하지만 분명히 천장은 있다라는 거고 공무원 선생님들은 뛴다 무조건 조금씩 뛰지만 이거는 뭐 물론 거의 정년이 정해져 있으시니까 그때까지는 계속 그냥 오르시는 거죠. 보통 제가 개업을 마음을 먹었을 때 얼마 정도 벌기, 얼마 이상 미니멈 이거는 벌어야 벌다고 생각하고 개업을 한다 이런 게 있을까요? 보통은 그것도 근데 그거는 수의사마다 병원 다른 것 규모, 같아요. 사람 생각마다 다 다른 건데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제가 의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로 뭐 똑같겠지만 상황이 내가 어떤 만큼을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원의 월급을 받는다 그러면 내가 개원을 했을 때 100만 원을 벌 수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사실은 망한 거. 왜냐면 그만큼의 노력을 더 많이 하고 시간을 많이 쓰고 신경을 많이 썼는데 결국은 페이 닥터로 있을 때랑 월급이 똑같다. 그럼 사실 개원을 안 한 게 맞죠. 그래서 보통 의사 선생님도 그렇고 수의사 선생님도 그렇고 이 병원을 접는다라고 했을 때 진짜 뭐 적자가 난다. 적자가 나서 그만둔다기보다는 내가 페이 닥터로 있었을 때 이만큼 받았는데 개원을 해도 똑같네 라고 하면 그때 보통 접으시는 것 같아요. 많이. 너무 정갈하게 비밀을 꺼내요. 보통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이것도 개인마다 다 다르겠지만 사실 이게 워낙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기대치도 사실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정말 나는 그냥 조그마한 병원을 해서 이 정도만 해서 유지를 할래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그래도 좀 크게 하고 싶다. 왜냐면 좀 더 큰 걸 원하기 때문에 크게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신데 말 그대로 이건 진짜 대중이 없는 것 같아요. 대중. 저는 적당한 먹고 살 정도만 되면은 욕심 없이 편안하게 지내고 싶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하루하루 치열한 삶, 큰 욕심 없이. 욕심 없이. 그럼 만약에 개원을 한다면 24시 병원은 안 하고 소규모 병원을 한다? 아니면 24시 병원을 오픈한다? 소규모 병원을 하고 싶다. 저도 소규모. 이 사시병원은 잠 못 자는 게 조금 힘들지 않나. 24시 병원은 제 생각에는 이제 큰 책임이 따르는 병원들. 24시 병원을 하면은 수의사가 항상 있어야 되고 사람 병원으로 치면 대학병원 같은 역할, 최소한 응급실을 운영하는 역할을 해줘야 되고 그러면은 그에 맞는 수의사 선생님들, 간호 선생님들, 의료진들이랑 그 다음에 그에 따른 당연히 수의학 실력도 있어야 될 거고 설비도 있어야 돼요. 설비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갖춰야지 진정한 24시 병원이 아닌가. 만약에 저희가 24시 병원이 아닌데 뭐 그렇게 운영할 수 없는데 24시 병원 한다고 하면 그거는 좀 무리가 아닐까. 24시간 하시는 원장님들을 정말 존경합니다. 오늘은 젊은 이제 수의사를 꿈꾸는 친구들, 그다음에 수의사생들한테 조금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뭐 저희가 시간을 돌려서 뭐 공모를 하겠다 뭐 그러진 않겠죠. 그래서 그냥 맡은 바 최선을 다하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계기로 어쨌든 보좌님도 그렇고 뭐 수의사 선생님도 그렇고 수의대에 재학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혹시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즐거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